오늘도 현무경 합판 유통과 첫 장에 나오는 병세장 그거를 하는데, 이거는 지나간 거고 병세장 오늘은 4절을 할 셈이거든요. 4절을 어디 있나? 자, 병세장이 몇 절까지 있을까요? 병세장이 몇 절까지 있다고 봐요? 요거 전 시간에 했는데 병세장은 4절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왜 4절까지 있느냐?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병세장 4절로 들어가는데, 3절은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대병치료모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여기 만기부자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4절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등신까지 한번 보고, 오늘은 이렇게 20분, 20분. 요거 하려고 그랬죠.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시간에 말씀드릴 적에 요걸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요걸 하겠다 그랬어요. 뭐냐면, 하루는 이제 증상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개인의 행차, 이거 큰 대자 사람 자죠. 개인의 행차에는 3초가 있느니라. 갑오년에 1초가 되었고 갑진년에 2초가 되었고 손병에는 3초를 만탔나니 3초 끝에는 대인이 나오리라 하시고, 손병의 만사를 지어서 필사르신 이러하니라. 지충치의 군사군 일마 무장 사해민, 또 맹평 춘신 대명성하니 선생 대우진일신이라. 이런 글을 써서 필살났어요. 이것도 대순정경고 청산도대는 나오는 문구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3초란의 초자는 보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입구자에다 요게 초자예요. 원래 요게 초자야. 이게 무슨 초자일까요? 이게 닮았다는 얘기야. 닮은 초자. 이제 우리가 초상화 이제 할 때 요 초자를 써요. 이제. 초상화. 이게 왜 닮았다는 뜻이냐면은 달이 들어가잖아요. 달은 자기가 빛을 내는 건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닮은 그 모습대로 함께 그렇게 비춰주는 게 달다 해서 닮은 초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일석삼극이죠. 천지인이 각각 이렇게 자기 모습을 나타낸 거, 갈라지게 한 거,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달빛으로 비춰서 보여준다.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해서 닮을 초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상화를 그린다 할 때 이 초자를 써요. 근데 거기다 입구자를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불을 초자예요. 불을 초자에 망불 초자. 우리가 군대에 가면 초소가 있잖아요. 보초병이다 할 때 그때 초자를 이렇게 써요. 요거는 입구자잖아요. 그러니까 입구자하고 닮은 초자하고 붙여놓으면은 입으로다가 입은 말하는 거잖아요. 말로다가 이제 그 있는 걸 그대로 닮아 있는 걸 내가 본 그대로를 갖다가 함께 입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볼 적에
뭐가 이렇게 보이거든. 그 적군 같은 게 보이면 입으로다가 얘기하는 거야. 크게. 닮은 그 모습, 내가 본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망볼초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 대인의 행체에 3초가 있느니라 3번 망을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갑오년, 갑진년, 그 다음에 이제 손병에는 3초를 맡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이 3초는 뭐냐면 제1차 대전을 말한 거죠. 1차 대전이 언제 벌어지느냐면 1914년에 벌어져요. 그럼 1894년은 동학난이죠. 동학혁명이 진짜.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거고 그 10년 후 갑진년 이때도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뭐냐면은 일진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제 일진의 사건. 그 뭐냐면은 이게 동학입니다. 참대 이 동학과 연결된 거거든요. 일진의 사건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먹히잖아요. 먹히면서 그거 갖다가 반대를 해서 큰 그 전국적으로 항거하는 운동이 사실은 동학혁명입니다. 그 명분은 뭐냐면은 그 탐관 오리들을 이제 척결한다 이제 그런 명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도 일제 항거하는 그런 성격이 짙었죠. 우리나라를 일제가 먹으니까 1894년대 그게 다 이미 잠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탐관 오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혁명을 일으킨 게 갑오 혁명이었고 이게 갑오 혁명이 뭐 잘 알다시피 동학이 주동이 된 거잖아요. 동학. 그 다음에 갑진년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33년이 아니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동학이 세력이 커지긴 커졌는데 뿔뿔이 흩어지죠. 이제 그 일본 놈이 그 우리나라 동학했다가 없애주고 이제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손병희 선생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때 이제 그 일진회가 또 생기고 일진회는 그 이용구를 중심으로 생긴 동학회죠.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동학인데 하나는 정통적인 동학이고 하나는 일제 빌부터 아부하려는 동학이고 그래서 그 이용구도 동학동이었어 원래. 근데 그 사건이 이제 갑진년에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1914년 이제 10년 10년 다니잖아요. 1894년, 1904년 10년. 또 여기서 10년이 지나면 1914년. 1914년은 갑인년이에요. 갑오, 갑진, 갑인. 전부 다 삼갑. 갑이 들어간 해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1914년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전, 1차 대전이라고 하는데 동학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3초를 맡은 것은 손병이다. 그러면서 그 3초 끝에는 대인이 나오리라. 이때의 대인은 누굴 가르친 거냐면은 현무병을 풀이하는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김상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어찌 모든 일을 홀로 도맡아 행하려 대두목한테 맡기리라.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종단에 정산계에 속한 종단에 그 교주들은 자기 자신을 대두목이라고 자칭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대두목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이 책을 내가 책한 거를 정업에 들이니 그 책에 나온 말에는 천하사를 3번하고도 남음이 쓰리라 했던 게 그게 현무경입니다. 그 현무경을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대두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현무경을 맡아서 풀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어찌 모든 일을 도맡아려. 그러니까 내가 현무경을 만들었지만은 그 속에 모든 비밀을 다 담가놨지만은 그걸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얘기지.
그게 대두목인데 지금 대두목이 엉뚱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삼초를 맡았나니 삼초 끝에는 대인이 나오리라 하면서 손병에 만사를 지어서 이제 그를 빌차르시니라. 이제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은 갑이냐는 얘기예요. 갑오, 갑진, 갑인. 천천의 시작은 갑이거든요. 천천의 시작. 그러면은 이게 동방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이게 7도 이동을 해야 돼요. 우선은 이제 대개벽, 즉 그 무도병, 모든 게 무도에서 대병도 그렇고 소병도 그렇고 무도에서 병이 나와서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병세장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무도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 무도에서 유도가 나와야 된다. 그 유도가 나오는 걸 얘기하면서 이런 거 참 연관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게 뭐냐면 7도 이동을 해서 갑자리로 경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요건 동방이잖아요. 요거는 서방이잖아요. 요건 금이고. 그래서 기소 제동을 해야 비로소 온전한 부천의 터전이 닦이는 거죠. 무도에서 유도가 된다는데 그걸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속선상에서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1914년 가백년에 삼태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끝에는 대인이 나오리라. 그럼 그 끝은 뭐냐면은 그 순병이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1919년 이게 1919년이 김명이잖아요. 김명은 3월 1일 3일째를 갖다 주도한 장본인이잖아요. 동학에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93년 이것도 동학 난이고 갑진년도 동학 교도들이 일으킨 겁니다. 그 난도. 그 다음에 1914년 세계 1차 대전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 끝을 갖다가 맡은 게 순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동학의 모든 걸 주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순병의 끝에 선조 끝에는 대인이 나오리라. 그럼 1919년에 김인현 3.1 독립운동을 했어요. 이게 3월 1일 독립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만의 운동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부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그 사건이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일본에 대항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은 왜 우리나라를 그 등산개벽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장차 큰 일을 하는데 아직은 어리다. 어리기 때문에 모순을 드려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종도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잖아요. 아직 어린 나라인데 모습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드렸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러시아가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 중국이 좋다. 그러니까 중국은 오다 가다 이 나라 저 나라 지치어서 없어지리라. 또 그런 말씀 드렸고 러시아한테 맡겨야 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맡기면은 그 우리나라가 뼈도 못 친다 그래요. 큰 나라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 일본이 어떻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요. 이게 대순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맞다. 일본은 1592년 임진년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먹으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게 한이 맺혔다. 그러니까 그 한도 풀어줄 겸 또
일본한테 맡겨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중상께서는 이 말이 맞다 그래요. 일본한테 맡겨야 되리라. 그래서 일본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일본이에요. 뿌리잖아요. 뿌리. 이게 뿌리 번자. 태양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조 문명은 부천 세상은 음이 주도를 해야 돼요. 물론 음하고 양이 합한 정음 정량이 주도를 하는 건 맞는데 왜 음이 주도를 한다고 했느냐면 한 번은 양이하고 한 번은 음이하고 이렇게 한 번은 밤이 되고 한 번은 낮이 되고 이제 그런 자연의 현상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 거지 실제로 음이 뭐 주도하고 여자가 주도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이치를 말한 거지 그냥.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질 문명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물질 문명은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살아가는 문명을 양을 우선으로 한다. 그걸 선천 문명이라 했던 거고 그 속에 물질 속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요걸 갖다가 위주로 살아가는 거는 음의 문명이다. 음을 위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남자 여자 그게 아니거든요. 그 1번은 뭐냐면은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인데. 그래서 국호 자체, 국명 자체가 나라 이름 자체가 1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의 뿌리를 갖다가 모셔와야 돼요. 이동을 해야 돼요. 음으로. 양을 갖다가 음으로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상징을 갖고 있는 게 1번이었어요. 원래 일본은 우리 한민족하고 동족입니다. 원래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이게 동족이었어요. 한 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갖다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나라는 뿔이가 달라 이런 거. 말도 다르고 뭐 완전히 달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본한테 맡겼다. 근데 그 천지공사를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항구하는 운동이 김이 독립운동이었다. 이제 왜 하필은 김인연에 그랬냐면 선천의 중심은 무였어요. 무. 갑일병정 무가 선천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부처는 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갑, 을, 병, 정, 무, 기 이렇게 쭉 이게 1번이에요. 2, 3, 4, 5,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법규의 중앙에는 원래 청단으로 따지면 정이 들어가는 거고 문항도 낙서의 중심이라는 청단으로 때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감도의 중심에는 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4, 5, 6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래서 4, 5, 6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하고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무 대신에 수천에는 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가 10이잖아요. 이게. 청가는 기가 10이고 지지도 10이 돼야죠. 이렇게. 그럼 그게 미라 이제. 기축하고 기미하고 두 개가 있는데 자가 선천의 자가 7도 이동을 하면 기차 미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참미에. 그러니까 여기서 태자가 시작한다는 것도 이제 태자가 시작하고 여기서 일진이 시작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아무튼 하필이면 왜 김인년에 그 많은 육식학자 중에서 왜 김인년에 3월 1일 날부터 셋이 하나 되는 그런 운동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은 이 기가 10이잖아요. 10은 본래 셋이 하나 되는 거예요.
천지인이, 그러니까 사과를 3번 가르면 대십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는 대십자는 말한 거예요. 미도 대십자는 말한 거고, 오는 소십자는 말한 거예요. 무 같은 거, 이건 소십자예요. 무진, 무술, 이게 토거든요. 이게 소십자예요. 여러 가지 그 도수를 볼 적에 1919년 3월 1일 날 김인현, 전부 다 천간지지 같은 게 전부 다 들어맞는 그런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그 운동을 누가 주도를 했느냐? 손병희가 주도를 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손병희의 호는 의암이죠. 오를 을자다가 바위연자. 그 의암이랑 호도 손병희 당신이 지은 게 아니고 해월신사가 지어줬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암 손병희 선생은 청주 출신입니다. 충청부터 청주 출신이 원래. 왜 청주서 나왔느냐면은 부천은 맑아요. 이렇게. 이게 맑을 청자거든요. 그 춘천 달이 맑은 것도 뭐가 맑은 거냐면 달이 맑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월자가 들어가야 돼요. 달월자. 그 부천은 상대하는 게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월자가 들어가는 그 고을 청주 태산에다가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의암 선생은 뭐냐면은 서울이에요. 첩외자식이다 그런 얘기죠. 첩외자식. 그 의암 선생이 어렸을 때 그 동급생들 있잖아요. 손가락질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주 영민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의암 선생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첩외자식이라고 해서 과거도 못 보고 어디 가서 행세를 못해요. 서름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암 선생님 관한 일화가 인터넷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의기심 있잖아요. 이게 옳다 그러면은 목이 칼에 들어도 굽질 않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 청주시장에 시장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어떤 할머니인지 할아버지 시장에 왔다가 뭘 잃어버리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그걸 우연하게 의암 선생이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자기 앞에 뭐가 굴러 떨어져. 그러니까 갓 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 분명히 그 사람이 찾으러 올 것 같아.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 마침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왔더라고. 그 찾으러. 저 주위원들이 그러니까 의암 선생이 이거 찾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갖고 있느냐.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렇게 의인이에요. 이 양반이. 그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큰일을 3.1 독립운동 같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던 거죠. 아무튼 해월 선생이 그 손병희 의암 선생을 보고 풀을 갖다 의암이라고 해라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1894년에도 의암이 큰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이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큰일이었어요. 갑진년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손병희 씨가 큰일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손병이라는 이름을 같이 사냐면 이게 이 손자가 찌손자예요. 자손할 때 손이잖아요. 이게. 이 병자는 잡을 병자예요. 뭘 잡는다. 시를 잡는 거야, 시. 이게 발그리자잖아요. 발그리자. 발그리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게 본래 시자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신이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데 신자는 이게 신자지. 이게 신할 신자지. 이걸 왜 신이라 그래요? 이게 그 정다운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쓰고 이게 발그리자잖아요.